다음은 새로운 스토리지,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이라는 주제로 한국 EMC 황성우 차장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 EMC의 황성우 차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11월 21일입니다. 11월도 벌써 후반부로 들어섰고요. 생각을 해보니까 다음 주만 지나면 또 12월입니다. 그러니까 한 해를 또 뒤돌아봐야 되고 또 내년에는 또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한번 고민해봐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올 한 해는 어떻게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저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 굉장히 바쁜 한 해를 보냈습니다. 어떻게 시간이 지난지도 모를 정도로 굉장히 바쁘게 시간을 보냈는데요. 특히 후반부에 들어서는 정말 정신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바빴습니다. 통상 저희가 업무를 하다 보면 가장 바쁜 시기가 새로운 제품이 나왔을 때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올해 후반부에만 2개의 새로운 제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바쁘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를 이렇게 바쁘게 만들었던 그 2가지 제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비즈니스 요구사항이 다양해짐에 따라서 스토리지에 대한 요구사항도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스토리지를 많은 용량으로 사용하고 싶어하는 고객들도 계시고요. 또 고성능의 스토리지를 사용하고 싶어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단순한 서비스도 있고 또 복잡한 서비스도 있습니다. 이걸 좀 더 자세하게 보시면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고성능의 또 복잡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아카이빙 서비스와 같이 용량은 많이 필요하지만 비교적 단순한 서비스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서베일런스 서비스도 있고 하이퍼포먼스 컴퓨팅에 대한 그런 서비스들도 있습니다. 이런 업무에는 적합한 스토리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성능을 필요로 하는 그런 데이터베이스 업무 같은 데는 저희 VMX와 같은 하이엔드 스토리지가 있을 수가 있고요. 또 미디어를 주로 서비스하는 업무에서는 아이실론과 같은 스케일아웃 스토리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통상 한 업체에서 한 가지 또 특정 업무만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업무를 하나의 스토리지에서 서비스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통합형 미드레인지 스토리지가 필요합니다. 이 통합형 미드레인지 스토리지, 특히 EMC에서 대표적으로 미드레인지 스토리지인 VNX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업무, 고성능을 필요하는 업무, 또 대용량을 필요하는 업무, 이런 업무들의 통합해서 서비스할 수 있는 미드레인지 스토리지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제품이 올해 9월 초에 여러분들에 소개되었던 새로운 VNX 6가지 제품입니다. 2011년 2월에 VNX가 처음 사실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때는 5100, 5300, 5500, 5700, 7500 이렇게 홀수로 되는 그런 라인업을 소개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된 제품은 5200, 5400, 600, 7600, 8000 이렇게 짝수로 네이밍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새로 나온 VNX 스토리지 한 대를 가지고 6600개 이상의 VM을 프로비저닝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0GB, 비트가 아니고 30GB 이상의 데이터를 전송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같은 그런 DB 업무를 100만 IOPS 이상으로 낮은 응답 시간으로 서비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2008년부터 엔터프라이즈 시장에서 플래시 디스크를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하드디스크를 기반으로 해서 디자인하고 스토리지를 설계를 했습니다. 거기에 SSD 디스크를 장착을 해서 스토리지를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설계를 했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제품은 기본적으로 플래시 디스크를 기반으로 디자인을 하고 아키텍처링을 했습니다. 거기에 하드디스크를 추가해서 스토리지를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출시한 새 제품들은 모든 라인업 5200부터 8000까지 샌디 브릿지 E5 CPU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VNX 8000인 경우에 하나의 CPU, 그 안에 있는 하나의 코어에서 약 35,000의 IOPS를 제재할 수가 있습니다. 이 CPU는 8개의 코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CPU가 275,000 IOPS를 처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스토리지는 총 4개의 CPU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스토리지가
100만 이상의 IOPS를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100만 IOPS라는 그 성능은 여러분들에게 좀 더 좋아 보이게 하기 위해서 어떤 캐시 히팅된 그런 성능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 스토리지의 디스크에서 내는 그 성능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존의 VNX가 가져왔던 성능에 비해서 4배 이상 성능이 향상되었습니다. 이렇게 성능이 향상된 데는 굉장히 중요한 아키텍처의 변화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래프는 CPU의 코어의 사용 방법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보시다시피 가장 왼쪽에 있는 그래프가 레드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코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코어는 IO를 컨트롤하고 세 번째 코어는 메모리를, 그 다음 코어는 다양한 솔루션이나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각각의 어떤 기능에 코어가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레드 컨트롤에서 코어 영번을 항상 사용하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레드 컨트롤이 굉장히 많아져서 CPU가 비지하게 돼서 CPU 100을 쳤다 하게 되면 그 다음 IO 처리는 이 IO 프로세스 때문에 대기를 하게 됩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CPU가 100을 쳤다라고 하는 것은 전체 CPU 코어가 100을 친 것이 아니라 지금 보시는 이런 현상에 의해서 CPU가 100을 쳤다라고 이해를 하시게 되는 겁니다. 이번 새로운 제품에서의 아키텍처의 가장 큰 변화는 모든 IO 처리, 레드 처리를 동시에 모든 코어가 처리하는 방식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레드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 모든 CPU 코어가 사용되고 IO 컨트롤을 사용하기 위해서 모든 CPU 코어가 사용이 됩니다. 이것에 관련된 특허를 EMC는 43개나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VNX 스토리지뿐만 아니라 지금 소개된 그런 VNX 스토리지도 굉장히 효율성이 좋은 스토리지입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판매됐던 VNX 스토리지 60% 이상이 이런 효율성 솔루션, 특히 플래시 관련 솔루션을 탑재해서 판매를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세 가지 기능, 먼저 자동 개청화 솔루션, 저희는 패스트 VP라고 이야기하는 이 자동 개청화 솔루션은 IO가 많은 데이터들은 자동으로 플래시 디스크로 이동을 시키고 또 그렇지 않은 데이터는 SAS나 SATA로 내려서 자동화해서 성능을 효율적으로 향상시켜주는 솔루션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캐시 확장 솔루션은 엔터프라이즈에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부족한 메모리를 이 SSD를 이용해서 캐시를 확장한 형태로 사용하는 패스트 캐시라고 부르는 솔루션입니다. 아까 보셨던 그 멀티코어의 향상, 이 기능으로 인해서 자동 개청화 솔루션도 굉장히 파워풀해졌고 더 디테일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캐시 확장 솔루션인 패스트 캐시도 더 빨리 웜업이 됐고 성능도 2배 이상 향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중복 제거, 이번 제품 출시와 함께 소개된 중복 제거 기능이 있습니다. 중복 제거는 기본적으로 8K 단위로 중복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스토리지 풀 상에서 모든 데이터를 공유해서 중복 제거되기 때문에 사실상 중복 제거 용량에 제한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7600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는 디스크 1000개를 지원합니다. 이 1000개를 하나의 디스크 풀에, 스토리지 풀에 담을 수가 있습니다. 스토리지 풀은 디스크를 레이드로 묶고 이 레이드를 집합한 그 집합체입니다. 그 위에서 모든 데이터를 담을 수 있고 그 데이터를 공유해서 중복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중복 제거율은 좋아집니다. 그리고 LUN 단위로 정책을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LUN 단위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디테일하게 중복이 잘 되는 데이터들은 중복 제거를 하고 또 중복 제거가 잘 되지 않는 미디어 같은 데이터는 중복 제거를 하지 않아서 부하를 덜 주게 하는 그런 정책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구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IO에 영향을 많이 주지 않기 위해서 레벨 조정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이, 미디움, 로우라는 그 레벨을 줘서 업무에 만약에 영향을 미칠 것 같으면 레벨을 낮게 해서 천천히 중복 제거를 하게 하고 또 업무가 많이 없을 때에는 하이로 해서 빨리 중복 제거가 되도록 그렇게 원하는 대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중복 제거는 특히 가상화 환경에서 굉장히 많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가상화 환경에서는 중복된 VMDK 파일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효과적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드디스크를 기반으로 해서 사용을 할 때 예를 들어서 VM을 하나 프로비저닝 할 때 약 $355 정도의 프로비저닝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저희 패스트 정책을 같이 사용을 하신다면
그보다 훨씬 적은 약 $250에서 VM을 프로비저닝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복 제거를 같이 추가해서 사용하시게 되면 하드디스크만 사용했을 때보다 3분의 1도 안 되는 비용으로 VM을 프로비저닝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효율적인 것이죠. 저희 패스트 솔루션과 연동해서 성능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해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중복 제거를 같이 사용하게 되면 성능과 효율성을 같이 제공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중복 제거 솔루션은 공간 효율성 솔루션입니다. 다시 말하면 공간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반면에 성능은 많이 고려되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어느 밴드도 그건 사실 마찬가지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저희 패스트 솔루션과 같이 사용하게 된다면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블럭이 5개가 있습니다. 5개의 블럭 중에 예를 들어서 4개가 중복 제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중복 제거된 4개의 블럭은 하나의 블럭을 링크를 해서 쳐다보게 되죠. 그러면 이 삭제된 블럭들은 어쨌든 이 하나의 블럭을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은 저희 패스트 솔루션과 연동했을 때 패스트 정책에 의해서 SSD로 올라갈 확률이 높아진다는 의미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중복 제거가 되면 SSD에서 서비스가 된다. 즉 빠른 SSD에서 빠르게 고성능으로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중복 제거를 하면 성능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복 제거에 의한 공간 효율성을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VNX 스토리지는 2011년부터 다양한 분야에서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부터 가상화 인프라스트럭처, 그리고 유니파이드 스토리지로서 센과 나스 환경에서 또 MS 솔루션과 같은 익스체인지라든지 그 MS SQL 같은 곳에서 굉장히 최적의 스토리지로서 사랑받아 왔습니다. 지금 제가 스토리지 효율성이라든지 새로운 아키텍처의 변화라든지 몇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알려드렸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새롭게 추가된 기능 그리고 업데이트된 기능, 굉장히 말씀드리지 못한 많은 기능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새롭게 출시한 이 스토리지를 구매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상상하지 못했던 다양한 기능들을 볼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또 하나의 스토리지가 있습니다. 저를 바쁘게 했던 또 하나의 스토리지, 익스트림 아이오는 올 플래시 스케일 아웃 스토리지입니다. 올 플래시 스토리지입니다. 세대를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하이브리드 스토리지라고 하는 1세대 스토리지가 있습니다. 하드디스크에서 SSD를 장착해서 빠른 서비스를 했던 그 세대가 있었고요. 그 다음 세대에서는 서버 기반의 플래시 카드를 장착한 서버 기반 PCI 플래시 카드가 있습니다. 굉장히 고성능입니다. 한 장의 카드에서 어마어마한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비싼 편이었고요. 그리고 그 서버에 성능에 한계가 있다는 그런 단점이 있었습니다. (3세대) 플래시 어플라이언스가 있습니다. 사실 많이 판매되었고 많이 소개되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강력한 성능이 있습니다. 강력한 성능을 가진 반면에 굉장히 고비용이었고 또 특정 업무에 국한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너무 그 성능에만 포커싱 하다 보니 어떤 스토리지 기능성이라든지 그런 것에 좀 취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4세대 플래시 스토리지, 이게 바로 익스트림 아이오와 같은 4세대 플래시 스토리지입니다. 고성능뿐만 아니라 스토리지가 가져야 할 스토리지의 기본 기능들, 그리고 스케일 아웃, 그리고 엔터프라이즈가 가져야 할 고가용성까지 모두 갖춘 4세대 올 플래시 스토리지입니다. 익스트림 아이오는 지금 여기서 보시는 4가지 키 메시지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익스트림 아이오는 올 플래시 어레이입니다. 그리고 스케일 아웃 스토리지입니다. 기본적으로 실시간 중복 제어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쉽습니다. 스케일 아웃 스토리지는 기본적으로 노드를 추가하면 성능과 용량을 함께 늘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노드가 I/O 처리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노드를 추가하면 이 I/O가 분산돼서 서비스가 됩니다. 또 여기서 노드를 추가하면 이 I/O는 다시 더 분산돼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노드를 추가할수록 성능이 증가하고 용량을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익스트림 IO는 실시간 중복 제거 기능을 제공합니다. 기본적으로 실시간 중복 제거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향후에 어떤 스토리지의 성능을 받아보시게 되면 그 성능은 중복 제거 기반 하에서 측정된 성능일 것입니다. 실시간으로 중복 제거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고 스토리지의 부하를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토리지의 성능을 향상시켜 줍니다. 중복 제거를 수행하는데 성능이 향상됩니다. 혹시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중복 제거를 사용하면 비용을 절감하고 스토리지 수명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익스트림 IO는 4K 블럭 단위로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블럭이 먼저 메모리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중복된 제거가 발견이 되면 중복된 데이터는 저장되지 않고 옵셋 값만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공간들을 채우고 디스크에 내려 쓰는 과정을 수행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를 알 수 있습니다. 일단 메모리에서 중복 제거를 합니다. 디스크에 쓰기 전에. SSD 디스크는 아시다시피 하드디스크보다 굉장히 성능이 좋습니다. 리드 성능도 좋고 라이트 성능도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리드 성능과 라이트 성능을 두 가지를 비교해보면 라이트보다는 리드가 성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럼 라이트에 대한 오버헤드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인데요. 저희 스토리지가 메모리상에서 중복을 미리 제거를 하고 디스크에 내려 쓰기를 합니다. 디스크에 쓰기를 하지 않습니다. 중복 제거된 데이터는 쓰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성능 개선 효과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중복 제거가 많이 일어나면 많이 일어날수록 성능은 향상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플래시 디스크는 수명이 있습니다. 하드디스크보다 굉장히 수명이 짧은 편이죠. 그거는 쓰기 할 때 전기적 신호가 디스크의 수명을 짧게 하는 그런 메커니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시간으로 중복 제거를 하게 되면 메모리에서 중복 제거를 하게 되면 중복 제거된 데이터는 SSD로 내려 쓰지를 않기 때문에 그만큼 쓰지를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수명은 장비에 가져가야 할 라이프 사이클보다 훨씬 더 길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익스트림은 자체의 독자적인 데이터 보호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비지 컬렉션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프래그멘테이션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별도의 레이드 컨트롤레이션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핫스페어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익스트림 IO XDP라고 하는 알고리즘은 레이드 1보다 훨씬 더 빠르게 수행됩니다. 그리고 데이터 프로텍션 레벨에 있어서 레드 6보다 뛰어납니다. 그리고 공간 효율성에 있어서 한 개의 불이 가져가는 25개의 디스크에서 2개를 제외한 23개의 디스크를 온전히 용량으로 가용 공간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익스트림 IO는 굉장히 쉽습니다. 오늘 사실 대외적으로 익스트림 IO를 처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이왕 많은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제가 익스트림 IO를 컨피그레이션 방법을 교육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1번 위에 보면 조그만 add라는 아이콘이 하나 있습니다. 이 add라는 아이콘을 누르면 화면이 하나 뜨는데요. 거기에다가 내가 원하는 예를 들어서 new run이라는 이름을 정의를 하고 내가 100기가라는 용량을 사이즈를 정의를 하고 5개라고 하는 개수를 정의를 하고 확인을 누르시면 가장 왼쪽 컬럼에 5개의 리스트가 나타납니다. 그걸 마우스로 클릭해서 드래그를 해서 오른쪽 컬럼에 내려다 놓습니다. 그리고 가장 오른쪽에 보시면 또 컬럼이 하나 있는데 위에 보면 조그만 add 아이콘이 하나 있습니다. 그 버튼을 눌러보면 서버에 월드와이드 네임이 나와 있습니다. 그 월드와이드 네임을 선택을 하고 서버 이름을 하나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 오른쪽 보시는 리스트에 서버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서 바로 왼쪽 컬럼에 내려다 놓습니다. 또 가운데에 있는 상단에 있는 맵 올이라는 아이콘을 클릭을 하십니다. 그러면 끝났습니다. 이 과정으로 만약에 여러분이 내일 익스트림 IO를 구매하셔서 받아보셨다고 하시면 스토리지를 프로비저닝 하셔서 업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모니터링 측면에서도 굉장히 간단하고 원하는 모든 내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익스트림 IO가 보여주는 성능, 그리고 유틸라이제이션, 중복 제거율, 사용량, 기본적으로 이것들은 모두 다 한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CLI라든지 GUI 화면, 그리고 VMI 연동하는 플러그인들, 그리고 SNMP를 모두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통상 고성능을 내는 올 플래시 어레이들이 가지기 힘든 고가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EMC에서 대표적인 스토리지 가상화 솔루션인 V플렉스와 완벽하게 연동을 합니다. 그래서 사용 중에 어떤 계획된 다운타임을 가지건 어떤 장애로 인해서 다운타임을 가질 수밖에 없던 상황이 되었든 또 액티브 상황에서 원격지에 스토리지를 두고 양쪽에서 동시에 데이터를 액세스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VM웨어 환경이든 또 오라클 RAC 환경이든 어느 환경에서도 무중단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상화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어떤 가상화 솔루션이든 애플리케이션이든 또 가상 머신을 굉장히 빠르게 프로비저닝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복 제어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저렴한 비용으로 많은 VM을 생성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스케일아웃 스토리지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적게 필요에 맞게 구매하시고 필요에 따라서 노드를 정설해 가시면 됩니다. 데이터베이스를 훨씬 더 빠르고 쉽게 관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뛰어난 성능을 가지고 있고 낮은 리스폰스 타임을 제공합니다. 라이터블 스냅샷을 제공하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유연하게 테스트 환경을 제공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서버 유틸라이제이션을 좋게 만들어줘서 CPU 코어를 적게 구매함으로 해서 데이터베이스 라이센스를 구매하는데 좀 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심플합니다. 원하는 때 언제든지 프로비저닝 쓰시고 쉽게 관리하실 수 있고 별도의 튜닝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익스트림 IO가 출시됨으로 해서 EMC는 서버 기반의 플래시부터 올 플래시 어레이 그리고 기존에 가지던 스토리지에 플래시를 장착한 하이브리드 형태의 스토리지들, 그러니까 스토리지부터 서버까지 모든 라인업에서 플래시를 서비스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미 익스트림 IO는 10페타 이상의 스토리지가 설치가 되어서 그 안정성을 검증받은 바 있습니다. 사실 저는 프리세일즈 롤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미 오래전부터 익스트림 IO에 대한 학습을 하고 교육을 받고 내부에서 테스트를 하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컨설팅 조직, 필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커스텀 엔지니어, 딜리버리 엔지니어 이 모든 EMC 300명 이상의 직원들이 익스트림 IO에서 교육을 받고 준비해오고 이미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격 지원 서비스 ESRS와 SRM 그리고 트리아지와 같은 곳에서 365일 24시간 무중단으로 장애를 모니터링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었습니다. 익스트림 IO가 11월 14일 공식 지회가 되었습니다. 이제 판매할 준비를 갖추고 여러분들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처음 말씀드렸던 VNX 그리고 익스트림 IO 이제 여러분들에게 다가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또 동반자로서 계속 함께 나가길 희망해 봅니다. 오늘 첫 세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